네, 그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또 2020년 재작년에 읽은 책 중에 또 제일 재밌었던 책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명저. 예.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일종의 앵커링 이펙트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앵커가 잡혀버리면은 내가 많은 편향에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 평단가를 아예 내가 보는 평소에 어떤 관리하는 엑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유리한 확률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 간의 상대적인 매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의 편입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게 그 시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주사위 비율로부터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매수 단가가 얼만데라는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엑셀에도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 처음에 하실 때에는 개별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작동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좋은데,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왜 샀느냐, 혹은 왜 팔았느냐, 혹은 살려고 하다가 왜 안 샀느냐, 팔려고 하다가 왜 안 팔았느냐, 혹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뭐 실적 발표를 했다, 아니면 뭐 어떤 수주 공시가 났다, 투자 공시가 났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포지션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메모들을 다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한 날짜들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단일 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가 잘 하는지를 체크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장기 시계열 주가 차트 있잖아요. 그걸 쭉 늘어놓고 내가 시점별로 했던 의사결정들을 쭉 이제 붙여서 보는 거죠. 보면은 팔면 저점이었고 사면 고점이었고 하네. 이제 한 3번, 4번, 5번, 6번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대충 보면은 내가 좀 잘했네, 혹은 나는 계속 헛발질을 했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의 실력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이제 별개의 시트인 거고. 최근 3년은 사실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였거든요. 원래라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될 어떤 거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한 2, 3년 사이에 되게 압축적으로 엄청난 쇼크와 뭐 버블과. 그렇죠. 네, 인간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얼마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가. 근데 그게 막연히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정교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연준이 조금 완화적 스탠스로 7월 FOMC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2020년 하반기 그때 좋았던 종류의 주식들이 쫙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게 맞아? 이거 베어마켓 랠리야? 아니면은 다시 이제 시장 바뀌어서 또 진성 랠리 장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 정말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면은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이 회사들의 주가는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완화적인 스탠스로 안 가고 다시 좀 타이트하게 간다면은, 긴축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주식들은 분명히 다시 주가가 하락할 건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추론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좋은 투자를 잘 했고, 이거는 사실 우리 평생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각 국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은 현실을 얼마나 좋게 왜곡해서 봤는지, 얼마나 안 좋게 왜곡해서 봤는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쌓여 있는 게 앞으로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내용에도 그게 있어요. 인간은 우연이 벌어지는 일에도 과도하게 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온 차트,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차트가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인간 사고방식과 실제 행동의 역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되게 수많은 데이터로 기록을 해놓은 곳이 그런 분야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트, 그러니까 과거에 걸어온 길을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가,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인가, 요걸 공부하기에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지 말라라는 거는 그 차트의 어떤 특정한 형태가 의사결정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직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연산 능력으로 파악해내지 못한 어떤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네. 뭐 인간이 그걸 찾아내는 거는 뭐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랜덤 워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우연히 축적되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정비되고 경제 지표나 기업 정보 등 정보가 잘 전달되고 시장 참가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은 랜덤 워크에 가까워진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성숙할수록 투자자가 현명하고 다양해질수록 주가는 네. 우연의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 랜덤워크라는 거는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랑 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하면 그 가격이라는 거에는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거잖아요. 이게 1초 그렇죠. 전의 정보건, 한 달 전의 정보건, 1년 전의 정보건,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거고 과거의 정보인 건데, 이 정보들은 이미 시장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다 때문에 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정보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 여기서 그렇죠. 효율적이라 하면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제대로 반영이 정도. 다 되어 있는. 네, 효율적으로 잘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부해봤자 의미 없다. 다시 말해서 주가의 미래는 순전히 랜덤이다.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정보가 되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네. 이게 다 같이 지는 게임이 된다. 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근거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초과 수익을 내는 사람의 빈도가 아주 부족하다. 네. 라는 거고, 아주 소수의 아웃라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운이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많은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지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요 말은 그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린 적 있나요? 그 반증 불가능 가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반증 가능한 어떤 경로가 존재해야 돼요. 네. 그렇게 반증 가능한 형태의 가설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반증을 할 수 있을지 실험 설계를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반증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 반증 안 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증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유사과학이고 미신이고, 뭐 근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종교도 일종의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반증 불가능 가설이긴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의 검증 방식으로 야, 초과 수익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그리고 초과 수익이 난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야. 해버리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반증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폴로 13호였나요? 그 로켓 띄웠는데 폭발한 거. 네. 그 폭발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부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폭발을 한 거였는데, 그 링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한 10분 안에 급락했는데 그 급락해서 날아간 시가총액의 폭이 이 회사가 실제 물어줘야 할 배상금 손해액의 폭과 동일했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고가 났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 하락폭을 가격이 반영을 해버렸다. 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논문으로 쓸 정도로 희귀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흔히들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틀렸어, 시장은 비효율적이야 라고 해버리고 끝내는데 네. 이게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허튼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언제 효율적이게 되고 언제 비효율적이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 앞으로는 어떤 상태가 될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까요? 확률적 사고가 네.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걸 내가 10,000번 해봤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좋은 결과가 몇 개 나올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또 마블에서 또 평행세계를 밀고 있으니까 멀티버스를 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분기점이 생겨가지고 네. 한 1000개의 내 미래가 있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1000개의 미래 중에 몇 개의 미래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잘 와닿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뭔가 아주 정교한 예측을 하나 했고, 이게 베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답이 안 나올 때는, 자, 100개의 홍진채가 있다. 네. 몇 명이 행복해하고 있을 건가? 그럼 여기에서 행복해할 사람이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정도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확률 계산이라고, 확률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해보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3명이 되게 갑부가 됐어. 그리고 나머지 97명도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네. 그러면 좀 해볼 만한 베팅인 거기도 하죠, 사실은. 네. 음. 근데 만약에 어떤 하나의 미래는 되게 좋은데 어떤 하나의 미래는 뭐 내가 그냥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상태의 미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거 전망이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갑부가 돼서 내가 얻는 만족감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내 미래를 퉁쳤을 때 0보다 더 높은가? 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건 베팅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상관없다, 나는 그냥 길거리 앉아도 된다, 난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건 또 각자의 선택이 되는 거죠. 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만의 멀티버스를 만들라. 확 와닿는데요. 다행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그대로 떠안으면서도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FM 미디어에서 나온 확률적 사고의 힘 가지고 오늘 홍진채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진짜 되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 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